안녕하십니까. 윤리뉴스의 김하늘입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통일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포괄적인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와 관련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북 당국 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오늘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진행되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할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6.15 및 7.4 남북공동행사 개최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남측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제의했습니다. 또 이러한 제의에 호응한다면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후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 간 남북 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자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남북 간, 한국과 라오스 간 외교 이슈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 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 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제 송환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0일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역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탈북을 이유로 송환된 청소년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말라며 북한은 이들의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들이 자국을 떠난 이유로 처벌받거나 보복받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라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제관습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의 잠정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실태조사 신고 서류를 보낸 기업은 전체 296곳 중 181곳으로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한 업체 123곳 중에는 91곳입니다. 통일부는 업체들이 수년 동안의 수출입 필증 신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증빙 서류 첨부와 원가 계산, 잠정 피해 규모 산정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 내 접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우선 1차 마감 시한 종료 후에도 일주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 가능하면 모든 업체로부터 신고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갖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한다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삼국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월 3일 주한 러시아 대사와 면담을 갖는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2일에 열린 K3승 하모니 통일은 축제다 음악회와 함께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콘스탄틴 부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두 나라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토론회가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상황을 통해 남북관계에 신뢰가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제의한 실무회담에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 상황은 신뢰가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큰 성과로 인정되었던 개성공단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바와 같이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와 약속을 존중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정부가 수차례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에 나와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부터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학계, 북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에 있어
개성공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출경이 차단된 지 63일째라고 이렇게 카운트다운한 날짜가 적혀 있고 굉장히 우리 이 개성공단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점차 아주 피해 상황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이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스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더불어서 북측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시발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현을 통해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유니쉐어는 지난 2일 통일은 축제다를 주제로 K3승 하모니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한 주민과 재외동포들이 함께하는 문화회장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대중가요와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함께 통일을 생각하며 남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길 바랍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대학생 기자 통일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병주 기자가 통일 공부에 필요한 통일 콘텐츠 소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즐겁게 통일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병주 기자의 통일 독파.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이병주 기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통일을 위해 공부는 필수! 그럼 통일 공부 어떻게 즐겁게 배울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명 이병주 기자의 통일 독파! 여러분, 통일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중 하나가 게임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에 제격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눈을 감고 선원을 달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이번엔 눈과 손으로 직접 즐겨보죠. 통일교육원에서 개발한 통일 게임입니다. 그중 스키,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으로 구성된 동계 스포츠 올림픽은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도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도토리 등을 획득하면 체력이 회복되며 한 스테이지가 끝난 이후에는 매우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3문제 이상 맞추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통일과 북한 관련 문제를 맞히면 모자 등을 선물로 받아 다음 게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통일 게임은 동계 스포츠뿐만 아니라 양궁 대회부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답니다. 또한 통일과 북한에 대해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도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애니메이션 훈이와 건이의 통일 여행처럼 아이들이 직접 겪는 일상을 소재로 하여 크게 공감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훈이와 건이가 어떤 통일 여행을 하는지 함께 떠나볼까요? 통일 포스터를 그리는 시간. 짝꿍인 훈이와 건이는 티격태격하다 훈이가 그린 기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여행지는 바로 2038년에 통일된 한국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백두산입니다. 끊어진 다리도 있고 통일된 한국도 보고 온 훈이와 건이는 사이좋은 짝꿍이 되는 해피엔딩이네요. 저는 어렸을 적에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마음껏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게 했던 만화 동산의 기억을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평생 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한 편, 영상자료 한 편이 어린이들의 가치관을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통일 독파,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아이들 것만 있는 건 아닌가 아쉬워하는 분들 있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어른들을 위한 통일 독파! 비법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이 필요하셨던 분들, 그런데 통일 공부도 하고 싶다 했던 분들, 사이버 통일 교육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통일문제연구와 북한 정치와 사회 등 2개 과목을 통한 북한 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과 함께 학점 취득이 가능한데요. 향후 더 많은 콘텐츠를 보급하고 폭넓게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통일에 대해 즐겁게 공부를 하다 보면 통일이 온 그날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잘 맞이할 수 있겠죠? 통일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모두가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오지 않을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은 우리의 행복한 통일 시대가 올 것이라 믿으며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통일 독파!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 기자 이병주였습니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 본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편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